예상했던 대로 증거라고는 단 하나도 제시받지 못했습니다. 그저 전에 들었다는 김성태의 말이나 아무런 근거가 되지 않는 정황들, 아무 관계없는 보정에 관한 이야기, 이런 걸로 이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니 뭐 통화기록이라도 하나 주고 전화했지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증거도 없이 계속 이제 범죄자 이미지를 들려 쓰려고 계속 부르는 거 아니에요. 정말 못됐어. 정말 못됐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인적 증거, 물적 증거가 충분하다라면서 자신감을 내비쳤었는데 저렇게 증거가 없다. 검찰 조사 받아보니까 증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상황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검찰 조사가 끝나면 사실상 이제 본인이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확인 작업을 거쳐서 조서에 잘 적혔는지를 보고 서명을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날인이 없으면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될 수가 없기 때문에 서명을 꼭 필수로 하고 있는데 예. 또 조사 중에 나가버리게 되면 일반인의 경우에는 강제 구인까지도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허.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그제 이 진술이 누락됐다, 본인이 한 말의 일부가 누락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날인을 거부하고 건강상 이유로 나가버린 겁니다. 아, 주소를 다 읽은 것도 아니고 3분의 1 정도만 읽다가 그냥 나온 거군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대표 측이 설명하기를 전체 조서가 한 120쪽 분량이었는데 40쪽 정도만 확인을 하고 이후에 서명을 하지 않은 채 열람 중단을 선언했다면서 취지가 잘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열람 자체가 의미가 없었다.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고민을 해보겠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 그러니까 조사는 다 받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열람을 하더니 내 말과 다르다. 그러니까 검찰이 뭐가 다릅니까? 고쳐줄게요. 그런데도 그냥 나온 겁니다. 보통 일반인들도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못하죠. 예. 일반인들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하는 모든 걸 못해요.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이 범죄 혐의가 있는 자가 나 조사 안 받으려고 단식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없고요. 예. 사실 조사받다가 이거 내가 말한 거하고 틀린데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그러면 이건 고치고 다시 조서 작성해달라고 해서 그거 다 고치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나가는 경우는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그냥 큰 그림 속에서 이재명 대표는 그 수사를 안 받겠다라는 게 기본의 자기 생각입니다. 어허. 그러니까 수사를 안 받겠다 했기 때문에 계속 검찰이 나오라고 하는 날짜에 뭐 조율 안 됐다 이러면서 안 나갔죠. 그다음에 이제 단식했죠. 그래도 나오라고 검찰이 그러니까 이제 나가서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 2시간 조사 받겠다고 했죠. 예. 그러니까 또 그것도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조사 받으러 나가서 한 게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이제 거부를 해야 되니까 읽어보는 그냥 척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리고 그냥 나와버린 거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서명 날인을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냥 조사 안 받은 거예요. 조사 안 받은 거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다시 그 조사를 또 할 거냐. 예. 아니면 이제 조사 안 받는다는 게 다 드러난 거니까 조사 없이도 그 구속영장 청구할 수 있거든요. 어허. 예, 그러니까 그냥 청구하느냐. 요 지점을 고민하게 될 겁니다. 예. 자, 큰 그림이 그려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원래 처음부터 어느 정도 의도가 된 행동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피의자 조서를 열람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걸 자기가 조사받았는데 사실은 어찌 보면 조사받은 대로 아마 기록이 돼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굳이 열람할 이유도 없는데 열람하는 이유는 이게 내가 말한 거하고 취지 같은 것이 제대로 반영이 됐는가를 확인하라고 열람 절차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확인하면서 취지가 반영 안 됐다. 그러면 당연히 취지를 반영해서 이걸 고쳐달라고 얘기하면 끝나는 문제예요. 예. 그렇죠? 근데 이재명 대표는 한 3분의 1쯤 보다가 취지가 반영 안 됐다면 일어서서 나갔어요. 예. 그거는 처음부터 계획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취지가 반영이 안 됐으면 그걸 얘기하면 고쳐준다니까요. 예. 근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나와버렸잖아요. 그건 처음부터 검찰 수사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계획하에 나는 오늘은 서명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작심을 하고 검찰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법률적으로는 피의자
신문은 임의 조사입니다. 예. 강제권이 담보되지 않는. 그러니까 진술 거부 헌법상 진술 거부권이 보장돼 있으니까 그렇죠. 피의자가 뭐 조사 안 받으러 갈 수도 있고 조사 받으러 갔지만 진술을 아예 안 할 수도 있고 또 진술했지만 진술 조서가 자신의 진술 취지와 안 돼 있다라고 해서 소명 단회는 거부하는 건 그 본인의 자유입니다. 예. 그러니까 강제할 수가 없고 사실은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해서 피의자 신문 조서는 사실은 그것 말고 다른 결정적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자백이 있다 하더라도 보강 증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피의자 이재명 대표가 진술을 거부를 진술을 잘 안 했다든가 조서에 서명단이 거부했다. 이것 때문에 수사에 지장이 있다 그런다면 그건 검찰 수사의 능력에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증거가 있으면 피의자 진술 조서가 없다 하더라도 재판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뭐 이런 분석이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되면 사실상 조사를 안 한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서 내일 추가 조사를 할지 이게 지금 관심인데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검찰과 얘기가 좀 달라요. 검찰은 내일 오후 6시까지, 그러니까 6시까지만 조사받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조건으로 내일 다시 한번 출석할 것을 요구를 했고 어느 정도 합의를 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입장인데 아니다 이재명 대표는 협의해야 된다라면서 좀 모호한 답변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무소불위 검찰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할 수밖에 없는 패자 아니겠습니까? 오늘 조사를 다 못했다고 또 소환하겠다고 하니까 날짜를 협의해서 또 5번째든 6번째든 나갈 것입니다. 자, 지금 아직 결정이 좀 안 된 거예요. 지금 계속 협의 중이라고 하는데 뭐 민주당 입장 혹시 오늘 아침 뭐 나온 거 있습니까? 예, 오늘 당장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도 확인을 좀 해봤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물어보니까 아직은 협의 중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혹여나 지금 안 나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 협의가 이렇게 지체되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물었는데요. 그에 대해서는 뭐 섣불리 지금 상황에서 말씀드리긴 좀 곤란할 것 같다. 이렇게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아마 오늘 최고위원회가 있으니까요. 그거 끝나고 이재명 대표가 기자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혹여나 입장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혹시 뭐 이렇게 뉴스 중에라도 나오면 좀 네.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상황이니까요. 자, 이러면서 검찰은 내일 조사가 불발될 경우에 추가 조사 없이 구속영장 청구할 수 있다는 방침입니다. 그런데 의외의 변수가 있대요. 어떤 걸까요? 눈이 부족하고 몸에서 음식 냄새 날까봐. 괜찮습니다. 어제 꿈에 밥 고기 굽는 꿈을 꿨어요. 아직도 그 시력이 남아있나 봐요. 이재명 대표가 요즘에 고기 굽는 꿈까지 꾼다고 합니다. 요거는 어떤 상황이고 지금 출석과는 또 어떤 변수가 되는 걸까요? 이게 이제 어제 그 오전 중에 이제 주말에 단식 농성장에 앉아 있는 모습인데 옆에 이제 홍성국 의원이 좀 멀찌감치 떨어져 있으니까 이 대표가 좀 붙어서 가까이 앉으라 촬영도 하고 있고 하니 좀 붙어서 나란히 앉자 이렇게 하니까 본인 몸에서 음식 냄새가 이제 날까봐 단식하는 분한테 죄송해서 못 앉겠다 이런 취지로 아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대표가 괜찮다고 하면서 어제는 고기 굽는 꿈도 꿨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이제 이 최근 들어서 이제 급격하게 체력 저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뭐 세수도 잘 못해서 이제 피부가 탈락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단식이 지속되다 보면 수염도 멜지 못하고 세수도 못하고 이런 상황도 온다고 하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단식을 할 때가 열흘이었거든요. 근데 7년 전이고 당시 나이가 이제 53이었고 지금 이제 60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하루 더 버티면서 연장을 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지금 오늘 내일 글피 이렇게가 조금 고비이지 않을까 하는 얘기는 지도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러면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영장 청구 여부, 그다음에 체포 동의안 처리 여부 이게 관심인데 이재명 대표가 먼저 이런 걸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중앙일보 육면
기사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최근 체포 동의안 18일에 보고될 것이라고 측근에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국회에 체포 동의안이 18일에 보고된다. 그럼 이미 구속영장이 청구가 그 전에 되고 그 다음에 뭐 72시간인가요? 그 안에 처리가 되려면 그게 18일이면 언론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빠른 일정이 되는 거거든요. 단식 중인데 글쎄요. 이거 그러니까 본인은 영장 청구가 이번 주 중에는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9일 이제 검찰 조사가 무산되고 그리고 나서 이번 주에 영장 청구, 이번 주도 이제 주 초에 영장 청구가 되면 절차를 밟아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18일에는 그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아마 이제 여야가 합의해서 그러면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하는 거를 보고를 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측근에게 했다는 말인데 그게 이제 전제가 성립하려면 사실은 이번 주 초에 그 영장이 청구가 돼야 되거든요. 예. 그러려면 적어도 내일까지는 검찰이 내일에 한 번 더 조사를 하자 이렇게 지금 제안을 한 상태잖아요. 예. 그럼 내일은 지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일 지나고 나서 그럼 13일에 검찰이 추가 조사를 여전히 이제 뭐 협의를 할 것인지 예. 아니면 바로 영장을 청구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이제 검찰이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아마도 계속해서 지금 협의 중 얘기를 민주당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마 뭐 마치 추가 협의를 하는 신용을 하다 보면 검찰이 덜컥 영장 청구하기가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 18일 그 본회의 보고라는 거는 이재명 대표가 제가 보건대는 그냥 에드벌룬성으로 얘기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날 18일을 따져보니까 네. 그게 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이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는 단식 중이고 아마 박강원 원내대표가 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게 처리를 되면 앞에 박강원 원내대표 연설 다 듣고 그럼 그 연설 내용이라는 게 뭐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번 검찰 수사가 어떻고 뭐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가 단식 중인 사람은 또 뭐 몸이 뭐 힘들어서 아니면 그때 단식을 끝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놓고 민주당 의원들한테 나 영장 청구 심사 좀 해주세요. 뭐 이런 상황을 만들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선 18일이라고 하면 단식 19일째입니다. 아마 그때까지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계속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기 어렵고요. 아마 그때는 병원에 입원하고 있지 않을까. 계속 한다면 예. 이렇게 이제 짐작이 되고 그때 보고를 하면 20일에 또 원내 그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어요. 그때는 국민의힘 윤재옥 그 원내대표가 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할 텐데 그러면 그때 표결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 점으로 보면 저는 그래서 이제 18일에 보고 안 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거는 그냥 예. 그 일찍 영장 청구를 할 것이라고 이재명 대표가 그냥 그 어떤 떠보기식으로 지금 그 측근한테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어쩌면 말씀이 죄송합니다. 어쩌면 그 18일이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날짜, 원하는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죠.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 떠보는 거죠. 아하.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는 무조건 이거 그 연기시켜야 됩니다. 지연시키는 작전이요. 그래서 지금 수사 안 받는 거거든요. 그럼 추석 전에는 못하도록 예, 못하도록 하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이번에 이것만 지연시키는데 성공을 하면요, 이게 12월 달까지로 갈 수 있어요. 그러면 12월 달까지로 가면 이제 공천, 눈앞에 총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예. 민주당에서 과연 그거를 갖다가 가결시킬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온통 이거를 갖다가 부결시키는 민주당이 어쩌지 못하는 상황으로 몰고 가려면 무조건 지연시켜야 됩니다. 이상민 의원께서 옆에서 이렇게 웃고 계시는데 이 상황에 이제 참여를 하셔야 되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예.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단식 중이고 말씀하신 대로 그 병원에 그 갈 수도 있고 입원해 있는 상황에서 영장 청구를 했을 때 여론의 향방이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제 10월 달은 말씀하신 대로 국정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예. 본회의가 원칙적으로 없죠. 그럼 11월로 넘어서고 어허. 하다 보면 뭐 11월, 12월 가면 이제 그 내년 총선 모드로 다 바뀌지 않겠습니까? 예. 예. 잠깐만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이것도 궁금해요. 이재명 대표가 쭉 이렇게 줄곧 단식을 해 오고 있는데 물론 단식에 대해서 좀 이제는 중단해야 된다라고 촉구도 하셨습니다만
단식이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어느 정도 체포 동의안 처리에 영향을 좀 미쳐가는 분위기입니까? 어떻습니까? 뭐 전수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 예. 대략 이거 뭐 당 대표가 그 지금 단식 중이고 그런데 좀 동정론이 있기도 하고요. 온정론이 예. 또 한편 뭐 그거 이제 종전에 이제 그 각결시켜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의원들 중에는 끝까지 왜 지금 단식할 때냐. 지금 뭐 체포 그런 경우는 체포 동의안이 표결 절차에 들어가면 가결할 가능성이 높은 의원이겠죠. 근데 단식한 대표가 뭐 지금 회의도 참석하고 그런 물론 그 상황은 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본회의장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단식하고 그 옆에서 의원들한테 그 체포 구속영장 청구 그걸 표결을 하는 상황 이게 근데 좀, 예. 이게 지금 뭐 우리 당내에서만 있고 당내에서만 문제가 끝이는 문제라면 뭐 그런 온정주의도 작용할 수도 있겠는데 예. 지금 국민과의 약속을 여러 번 했잖아요. 이재명 대표도 하고 그렇죠. 당도 하고 그걸 지금 뒤엎고 또 뒤엎는다. 이럴 때 당한테 국민들이 하시는 질타 이런 걸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습니다. 그게 쉽지 않을 거라 봅니다. 그 국민과의 약속은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는 그 약속. 예. 그러면 가결을 해야 되는 게 맞죠. 예. 이 알겠습니다. 18일 얘기는요. 그 이재명 대표 측에선 이재명 대표는 18일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없다. 아마 이 오늘 중앙일보 보도 같은 경우에는 아하. 이 대표 측근 지도부 의원이 언론 플레이를 좀 하려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겠느냐. 다소 강하게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고 해서 구속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영장 심사가 예, 있기 가서 때문에 당당하게 재판 예. 받자라는 거거든요. 이게 뭐 떳떳하다면 그것이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는 저는 방도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지금 잠시 뒤에 화면 나오겠습니다만 화면 한번 볼까요? 지금 이낙연 대표가 찾아가서 이제 좀 그만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상황까지 지금 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이낙연 대표는 그냥 정치적인 행위를 저는 했다고 봐요. 어차피 그 이재명 대표의 그 숨은 의도를 이낙연 대표가 모를 리가 없거든요. 예. 어차피 수사 피하기 위해서 수사 안 받으려고 단식을 시작한 거기 때문에 그냥 이낙연 대표는 뭐 개딸들도 보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여러 분들이 보고 계시니까 그냥 정치적 행위 한 겁니다. 그럼 출구 언제 전략은 그만둬야 되나요? 이재명 대표는 단식을. 출구 전략? 이재명 대표는 그냥 병원에 실려가는 거죠, 그냥. 무슨 그때까지. 출구 전략이라는 거는 없고요. 의도만 있을 뿐이죠. 어떻게 하든 나는 수사를 피하겠다. 수사 안 받는다. 그러니까 예. 그냥 실려갈 겁니다. 알겠습니다.